오늘은 인생의 노후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가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직장이나 사회로부터 은퇴한 뒤에 어떻게 인생살이를 마감하는 게 좋을까요? 우리는 자연에서 봄에는 새싹과 꽃들이 피어나고 여름을 지나면서 잎이 무성하게 검푸르다. 가을이 되면 단풍이 들고 결국에는 가랑잎이 되어 떨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우리는 봄에 나는 새싹을 보고 예쁘다고 하고 가을에 가랑잎을 보고서는 외롭고 쓸쓸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봄에 나는 새싹과 꽃도 예쁘지만 가을에 잘 물든 단풍잎도 충분히 곱고 예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어릴 때는 살결과 얼굴이 부드럽고 곱고 이팔 청춘이라고 10대 후반이 되면 복사꽃처럼 피어납니다. 젊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런데 늙으면 눈도 잘 안 보이고 귀도 잘 안 들리고 걷지고 잘 못하고 머리는 하얗게 새고 얼굴에 주름살이 집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보고 늙으면 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과연 그렇기만 할까요? 예를 들어 지금처럼 인생을 논하는 법문을 할 때 새파랗게 젊은 스님이 이야기하는 것이 좋을까요? 아니면 머리가 하얀 노승이 인생에 대해 이야기할 때 더 좋아 보일까요? 제가 법문을 20대, 30대 했을 때는 별로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술도 익어야 마시고 된장찌개도 오래 끓여야 제맛이 나듯 우리 인생도 나이가 들어야 삶의 맛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늙으면서 초라해지느냐 아니면 원숙해지느냐는 단순히 몸뚱이의 문제가 아닌 마음의 문제입니다. 노랗고 빨갛게 잘 물든 단풍잎이 예쁘듯이 우리도 잘 늙으면 아주 예쁘고 아름다워집니다. 머리가 희끗하고 주름살도 좀 지고 그래야 훨씬 더 깊이가 있어 보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한마디 한마디가 인생의 많은 경험에서 우러나오기 때문에 더욱 의미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하면 어린애들이 조잘대는 말들은 영양가 없이 시끄러운 소리일 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단풍물이 잘 들듯이 잘 늙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몸이 건강해야 합니다. 젊은이처럼 펄쩍펄쩍 뛰고 힘이 있는 건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눈이 좀 안 보이고 귀가 좀 안 들리고 다리가 걷기 힘들어도 기본적으로 정신이 맑고 몸뚱이를 움직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만일 중풍으로 누워있다면 아무리 정신이 맑아도 살기가 힘듭니다. 따라서 나이 들수록 건강에 유의해야 합니다. 젊을 때는 좀 아파도 수술하고 치료하면 회복되지만 나이가 들면 한 번 아플 때마다 몸이 급격하게 많이 상합니다. 그러니 몸을 무리하게 써서는 안 됩니다. 젊은이처럼 억지로 무언가를 과하게 하려고 하면 안 되고 몸을 아껴가면서 자신의 몸에 맞게 해야 합니다. 둘째, 나이가 들면 과식해서는 안 됩니다. 젊을 때는 맛있다고 많이 먹고 다이어트도 하지만 나이가 들면 절대 과식해서는 안 되고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적당히 먹고 수저를 내려놓아야 합니다. 나이를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맛있다고 많이 먹으면 독이 됩니다. 셋째, 술을 먹더라도 과음해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술을 많이 마시고 계단에서 굴러떨어져서 몸져 누우면 회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과로, 과식, 과음 이 세 가지는 피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조절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일찍 죽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대부분 이 세 가지 과로, 과식, 과음으로 인해 일찍 죽습니다. 넷째, 운동을 적당히 해야 합니다. 여기서 운동은 헬스클럽에 다니라는 얘기가 아니라 적당한 노동을 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집에서 설거지나 방 청소 같은 집안일도 하고 시골에 산다면 농사일을 해야 합니다. 조금만 몸이 안 좋다고 방에 누워 있으면 몸이 더 안 좋아집니다. 몸이 조금 안 좋아도 무리를 하지 않는 선에서 몸을 계속 움직여줘야 합니다. 가장 좋은 운동은 노동입니다. 그러니 숨이 끊길 때까지 노동은 해야 합니다. 꼭 돈을 버는 노동이 아니라도 몸을 움직이는 소소한 노동을 해야 합니다. 일을 할 때는 무리하지 않고 적당히 하고 손을 놓고 내일 이어서 다시 하는 식으로 해야 합니다. 다섯째, 내 재산은 적당히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자식이 이쁘다고
미리 다 줘버려서는 안 됩니다. 재산의 70, 80% 정도는 살아있을 때 미리 나눠주는 것도 좋습니다. 미리 자식들에게 배분을 하고 20, 30% 정도는 내 몫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오래도록 잘 지켜나갈 수 있게 해주고 내가 늙어서 취해지지 않게 해줍니다. 또한 내 소유든 전세든 집 한 채 혹은 방 한 칸은 내가 살 수 있는 곳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도인이라면 아무데나 몸뚱이 누일 곳만 찾아다니면 되겠지만 일반인은 내 몸을 누일 내 소유의 공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시골에 산다면 내가 심어서 반찬 해먹을 텃밭이 작은 거라도 있어야 하고 도시에 산다면 내가 이자 계산해서 한 달에 얼마씩 용돈을 쓸 수 있는 예금 통장을 마련해 놓아야 합니다. 젊을 때는 노가다라도 해서 벌면 되니까 괜찮지만 나이 들어서 내 몸 누울 곳도 없으면 대책이 없어집니다. 자식이 용돈 주는 것에 의지하고 바라게 되면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러지 않으려면 최소한의 내 밥그릇은 스스로 챙겨야 합니다. 여섯째, 자식에 대한 집착을 놓아야 합니다. 자식이 잘 되었으면 하는 집착은 말할 것도 없고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게 있기 때문에 자꾸 자식을 원망하게 됩니다. 자식을 원망하고 욕하면 결국 나를 욕하는 겁니다. 내가 낳고 내가 키운 자식이므로 자식을 욕하는 것은 결국 자기 얼굴에 침 뱉기입니다.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으면 자식이 인사만 와도 고맙고 자식이 10,000원만 줘도 고맙습니다. 또 자식이 안 찾아와도 고맙습니다. 늙은 부모에게 찾아와서 돈 달라고 손 벌리는 자식도 있는데 자식이 안 찾아오면 혼자서도 독립해서 잘 살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동물은 때가 되면 자식을 독립시키고 내보내므로 모두 자연의 이치입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안 찾아와도 자식 부부끼리 잘 살고 있다는 뜻이므로 좋은 일이지 섭섭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내가 바라지만 않으면 자식이 찾아오지 않는 것도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원리로 내가 자식에게 바라는 게 없으면 자식을 원망하는 마음도 없으므로 모든 자식은 효자가 됩니다. 일곱째, 자식이나 젊은이들에게 잔소리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입이 근질거려도 꼭 닫고 절대로 잔소리를 하지 말고 차라리 연부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젊은 사람들에게 늘 보살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식과 같이 살아도 살지 않아도 부모를 늘 자식이 보살핍니다. 대부분 자식이 부모 집에 잘 찾아오지 않는 경우에는 부모에게 원인이 있습니다. 잔소리가 많고 인생에 간섭을 많이 하는 부모는 자식들이 반기지 않습니다. 자식이 20살이 넘으면 가능한 한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내 나이가 70, 80이 되면 자식 나이가 40이 넘고 그 자식이 20살이 되어가는데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고 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은 부모의 특징이기도 하고 노인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젊은 사람들은 잔소리하는 늙은 부모를 받아들여야 해서 힘이 듭니다. 하지만 나이든 부모가 자신의 삶을 아름답게 갖고 가기 위해서는 잔소리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물론 최소한의 의사 전달을 위한 말은 해야 하지만 간섭하는 말이나 시비 분별을 하는 말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덟째, 자손이 잘 되게 하기 위해 복을 지어야 합니다. 나만 인생이 행복하면 안 되고 자손이 잘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자손이 잘 되려면 주위와 나눌 줄 알고 보시를 해야 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틈나는 대로 보시를 하면 좋습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아니면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 보시를 하고 여러 사람들과 나눌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손자 때부터 복을 받아서 잘 풀립니다. 복을 짓기 위해 욕심을 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1,000원밖에 없으면 그중 100원이라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너그럽고 인색하지 않은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돈에 집착하고 물건에 집착하면 초라해 보입니다. 젊을 때는 돈을 악착같이 모으는 게 좋지만 나이 든 사람이 물건과 돈을 욕심부리고 움켜쥐고 놓지 않는 모습은 아주 추합니다. 사람이 죽고 나면 내가 쓰던 모든 물건은 태워집니다. 내가 유명인이라 내 물건들이 박물관에 기증되지 않는 이상은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살아있을 때 자식이나 친구에게 유용한 물건을 나눠주면
그것은 선물이 되지만 내가 죽고 나서는 내가 쓰던 물건들은 망자가 쓴 불길한 물건이 되어 모두 태워지게 됩니다. 나눠주는 것 자체가 집착을 놓는 행위이고 복을 짓는 행위입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생을 살면 은행잎이 노랗게 물들어서 예쁘듯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예쁜 새싹과 꽃도 떨어진 것은 주워가지 않습니다. 떨어졌는데도 주워가는 것은 오직 잘 물든 단풍잎만 그렇습니다. 노년에 잘 물들어가며 살면 자식에게 절대 버림받지 않고 자식이 없더라도 주변의 이웃에게 버림받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단풍처럼 아름답게 늙기 위해서 마음 공부를 하시면서 인생의 마무리를 잘 하시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